자, 7월 13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괜찮았죠? 요새 미국 시장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코스닥 0.84%, 자, 코스피 0.7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수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주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주봉이 추세를 결정짓는 많은 역할을 해줘요. 저번 주에 이 코스닥 시장이 제가 5주선 이탈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5주선을 이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잘 유지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좋죠. 앞으로도 5선 이탈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저번 주 5선 이탈에서 위험했는데 지금 돌려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추세가 잘 살아있고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5주선이 3268포인트인데 뚫었죠. 내일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이전 고점이 1050포인트인데 오늘 1044포인트까지 갔다 왔죠. 상황 최고가를 찍고 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돌아왔죠. 기관도 돌아가고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홀로 매도했는데 상당히 시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강해도 걱정인데 어쨌거나 강하면 좋죠. 자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또 키오쿠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꽤 좋았고, 역시 정치 테마주 빼놓을 수 없죠.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낙연 관련주 두 개가 좀 강했는데, 요거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 이제 건설 중소형주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남아토건, 자,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서희건설, 뭐 KCC건설 등 어떤 건설주 하나 할 것 없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설주에 관심이 있다면 좀 월봉에서 났거나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건설 중심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며칠 전에만 해도 제약바이오주 중에 이제 mRNA 좀 관심 가지러 그랬죠. 그러니까 mRNA 관련주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조금 조정권이 들어왔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은 또 건설 중소형 관련주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는 추세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며칠 동안 여기로 와 있다는 얘기죠. 주도주들은 중요하니까 조금 신경 써서 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그 조금 중요한 이슈를 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요 기사를 살펴보면 신규변이 감염자 70%가 이제 델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명 감염자를 찾아내고 자 이렇게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줄여야 된다는 이런 기사가 있고 자, 또 오늘 보시게 되면, 음, 코디. 자, 코디라는 종목이 29% 급등을 하였습니다. 화장품 경기 회복 수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화장품주들이 아직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디를 보면, 사실, 자,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위치를 봐야 되겠죠.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위치 아니죠. 이제 이식해서 뚫고 나오고 있고, 주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올라가는, 제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상한가를 시원했기 때문에 내일 급등할 확률이 없죠. 이런 종목은 지금 쫓아가 사지 말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한 달에서 45일 기다리시면 돼요. 자, 제가 예전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이때 상한가 갔을 때 제가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 좋지 않을까 쫓아가 사지 말고 상한가를 시원했기 때문에 다음날 급등에다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한 달 뒤 지나서 이렇게 돌아나가지고 다시 예전에 상한가 근처까지 다 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자리들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나갈 때 매수. 그러면 이게 항상 수익권인데 큰 수익이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코디가 이렇게 됐네? 그러면 지금 사지 말고 한 달이나 이렇게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일단 재무적인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주식은 재무를 좀 봐야 되고 PBR이 1.39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시총이 500억짜리죠. 굉장히 싼 회사죠. 500억이면 매출은 200억, 400억씩 일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 올렸네. 이거 상당히 좋고요. 흑자기도 잘 유지하고 있죠. 현금 유보율이 200%, 부채비 83%. 그렇게 나쁜 재무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유보율은 조금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200%면 부채 비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크게 뭐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도 흑자로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 그 말씀드렸듯이 막 쫓아가서 하지 말고 역시 한 달이나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보시면 돼요. 관중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이낙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자 이낙연 아들 사회이사 자 뉴로바이젠 이 대주주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또 하나 이제 부국 철강도 보시면 이렇게 17% 아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낙연 이재명과 대선적 값도를 줄였다. 그러니까 이낙연 관련주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주식인 거죠. 자, 그래서 저 두 종목을 볼 건데 이낙연 관련주 중에 자 시장 특징들로 해서 한번 볼게요. 어,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오늘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재명 관련주나 이런 종목 건설 준수정도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 부국철강을 보면 자 월봉에서 상한가 시연했죠. 예전에 제가 불국청을 찍을 때 철강 중수형 중에서 이 친구만 제일 많이 안 갔어요. 철강도 다 올라가는데 이 친구만 제일 많이 안 가서 부국청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쭉 날라갔죠. 누군가 눌러서 매집한 느낌이고 역시 20선 찍히고 그냥 돌아 나갔고 일봉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친구 쫓아가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기다렸다가 한 30일, 45일 기다렸다 그때 다시 관심 한번 가주시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만 설명드렸죠. 제가 이때 이 영상 찍고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또 하긴 늦었고요. 역시 조정권에 있어야 되는데 월봉에서 위치는 자, 예전에 있던 이 고점 다 뚫고 나오고 있죠. 20년도 9월 달에 고점이 5,700원인데 앞으로 5,700원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돼요. 5,700원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1세대 쇼핑몰이죠. 이렇게 인터파크가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요새 그 이베이 코리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좀 성적들이 안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장사들을 못하는 어제가 다 매각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파크가 매각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인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물음표가 달렸는데, 이 인터파크 관련해서 주식을 보면, 자, 항상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보시면 어차피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다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추세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뉴스나 기사는 이 우리가 제일 개인들이 제일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뉴스나 기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추세가 잘 유지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는 주식에서 추세는 엄청 중요한데 이 추세는 이 일본 같은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네? 뭔 일이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이탈해놓고 20주선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 지금 제약바이오즈 찍으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20주선 근처에 와 있는데 20주선 얼마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급등하죠. 그러니까 항상 20주선 잘 지켜주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오늘 그냥 개구리 뛰어서 갔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또 날라가도 뭐 크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시간에도 지금 4%대 급등하고 있죠. 역시나 이 종목 한두 번 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마켓컬리가 올해 상반기 결제액이 6,840%억, 전년비 67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마켓컬리가 이렇게 상반기라고 2021년 상반기 역대 최대죠.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이제 해외 상장 포기하고 국내 상장한다 그러죠. IPO 주관사가 누가 될까 이런 게 있고 어, 이 마켓컬리가 자 미국이 아닌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일 금투에 따르면 마켓컬리가 미국 상장 절차를 중단하고 조만간 우리나라 유가증권 이 상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조금 움직였죠. SK네트워크스라든가 ECS 이런 정도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ECS가 한 6%대 올라갔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월봉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번 달에 5개월선 회복해줬죠. 이래놓고 그냥 빵 때렸습니다. 5개월선 회복은 이렇게 중요해요. 5개월선 깼다 조정. 회복해주면 돌아 나갑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너무 강하죠. 지금 쫓아가서 하기엔 무리가 있고. 자,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으면 돼. 일단은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데 5일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시고 이때 벌써 상한가 쉬었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흥국 FNB 같은 경우 역시 자욱을 회복해주고 있죠. 차라리 흥국 FNB가 여기서 한번 달려나가면 5개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할 수 있어요. 시간에 잠깐 볼까요? 다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5일선 잘 타고 올라가면 순간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SK네트워크스인데 사실 SK네트워크스 자체적으로는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오너 리스크가 좀 있죠. 이게 그때 어떤 이제 회장님도 이제 좀 안 좋은 일이고 네트워크스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아요. 이게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오너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근데 추세는 좋아요. 월봉에서 5개선 단단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특히 60개월 선을 뚫어놓은 중요한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스 같은 게 한번 급등하면 예전이 고점인 자 이렇게
얼마냐면, 6,100원대, 아니, 6,100원대 넘지. 이도 6,400원대. 여기 뚫으면 순간 이렇게 한 7,000원대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변곡점 다 뚫어놓고 돌아나가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상황은 상당히 깔끔하고 좀 좋은 상황이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 매물 때 맞고 떨어졌죠. 당연한 거죠. 여기가 6월 14일 형성도 매물인데 여기를 뚫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떨어져서 5일선이나 20일선까지 온다면 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어, 이 KCP드나 팜스코 이런 종목들도 다 마켓 권리 관련주인데 이 팜스코를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아요. 자, 월봉에서 위치가 좀 낮은 데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그랬죠. 조정이 들어왔고, 자, 10개월선 딛고 들어나가기 때문에 5개월선을 뚫고 나간다. 이러면 좋아요. 근데 못 뚫으면 또 조정이고, 5개월선 뚫고 나가면 순간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자, 추세 턴이 필요한데, 항상 모든 주가는 5주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해요. 5선 이탈. 이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주선 굉장히 중요해요. 깨면 그냥 하향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라? 돌아나갈 건데? 그럼 거꾸로 추세의 턴이 이루어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추세의 턴이라고 하죠. 이 추세의 턴이 이루어져야 바로 강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의 턴이 됐네? 이렇게가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지지분을 하지만 여기서 추세의 턴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급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턴을 해야 되는 거죠. 턴 되면 상승할 수 있어요. 턴 하는 거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우하향할 때 사시면 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관리에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얼마나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ECS, 한국FMP, SKNS, KCP도 이렇긴 한데 이슈가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은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또 이슈를 몇 가지 보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첨보가 자 이렇게 이제 좀 20% 상한가 가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첨보가 보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첨보 오늘 9점이 11%대 전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좀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우상향을 쭉 뻗어 있고 이날 거의 10%대 쉬었다가 또 이날 7%대 빵 때려서 오늘 11%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 최고가 찍고 한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갔다는 거는 물론 그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사상 최고가라는 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52주 신고가 예를 들어서 그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들은 반드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한 20% 30% 밀렸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냥 쫓아가 사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지고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해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LNF가 오늘 18% 올랐죠. 그 밑으로 신성텔스타테크 다 올랐습니다. 자, 물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저쪽으로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많은 종목들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 굉장히 많죠. LNF 신성텔타테크, 대한유화, 코스모화, 뭐 첨보도 있고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전부 다 18%, 9%대, 5% 이상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시장에서 다시 매기가 있어요.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배터리주 증시 기한 하나 다시 달리는 KLX 2차 전지 지수. 그러니까 그 KLX 지수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2차 전지가. 예전에 제가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 찍을 때 이 전기차 당연히 배터리주가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는 이 빅사이클은 아무래도 전기차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어요. 그 영상 좀 참조하시고요. 전기차 관련주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 이 보시게 되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죠. 이 중에서 이 대유에이텍이라든가 제가 몇 번 찍어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진산업이라든가 꼼꼼히 좀 보시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차 전지에 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외인들이 자, 외인 줍줍 이게 애들 표현인가 어쨌거나 2차 전지적 반등 모멘텀 찬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40조 증설 계획이 있죠. 플러스 미국 전기차.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빅사이클이 바로 전기차가 될 확률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핫하면 배터리 관련들도 핫하겠죠.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2차 전지 반도체 지원하는 국가 핵심 전략 사업 특별법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렇게 보면, 자,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가 핵심 전략 사업 특별법이 논의되는데 이때 2차 전지 및 반도체 공사장 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9월 달이죠. 주식이 선반영된다고 그러면 7월 달에 보통 움직일 확률이 높죠. 자, 세계적으로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관련 사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역시 하반기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도 신경 써야 되고 반도체, 배터리.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수급에 대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는 이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사실 참 이상한데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면 안 가요. 반도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배터리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개인들 매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올라가기 전에 좀 선침해 놓는, 항상 수익 투자는 선침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침해 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뒤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다 챙겨볼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중요한 종목들을 챙겨서 내일이나 좀 며칠 안으로 당일 새벽 영상에 한번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이 시장의 주도들은 바뀌기 때문에 근간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델타 변이 관련해서 mRNA 관련들이 굉장히 강했죠. 자, 이게 mRNA 관련들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거의 상한가를 갔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진원생명과학이나 이제 많이 이제 급락하는, 왜냐하면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소린바이오도 많이 올랐었고 이현제약도 마찬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전부 다 상한가를 크게 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조정이 끝나면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여건도 되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 역시 조정 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지금 이제 4차 이 거리두기야라고 델타 변이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진단키트 이 부족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는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잠깐 밀리니까 조정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2차 전지 관련주로다가 매기가 좀 많이 쏠리고 있어요. 딱 눈에 봐도 많이 급등했죠. 전부 다 5% 이상 다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혹시 관심 있는 종목들 있으면 한번 보시고, 저도 이 종목을 지금 다 찍으면서 영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쯤에 좀 관련 있거나 좀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찍어서 새벽 영상이나 이런 데 한번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